안녕하세요. 무등현대미술관 학예사 최희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사립미술관협회와 무등현대미술관이 문화가 있는 날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작가 소개, 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어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5번째 시간으로 이다혜 주작가와 그 다음에 민기풍 보조작가, 주강사 보조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5번째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명은 스마일 페이스 캐릭터 그리기로 이제 제목이 정해져 있고요. 대표 작가로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위에민준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과장되어 있는 얼굴, 그걸 이제 저희가 좀 과장되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릴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얼굴을 좀 표현을 해서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좀 표현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 프로그램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위에민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국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위에민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면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그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는 석유 개발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전업예술가로서 꿈을 이제 가지고 1985년도에 허베이에 있는 그 중국의 사범대학 그 예술 그 회화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위에민준의 작품 중에 3가지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웃음 시리즈, 그 두 번째로는 장면 시리즈, 세 번째로 미궁 시리즈, 이 3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이 이제 거론을 하고 또 거기에 빗대어서 저희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부분은 그 중에서 이제 웃음 시리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위에민준의 웃음 시리즈는 미술학도로서 위에민준이 꿈을 가지고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에 되게 어둡고 냉소적인 그런 인물, 주변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의 얼굴에 빗대어서 아주 과장되어 있는 웃음으로 그림의 양상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얼굴에 빗대어서 과장되어 있는 웃음을 반복적으로 그림 안쪽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과장되어 있는 얼굴 하나를 되게 큰 화폭에 옮겨서 좀 어떻게 보면은 웃음 자체가 웃는 것처럼 안 보이는 되게 그 안에 슬픔도 있고 이제 중국 역사나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 또 고통 희노애락이 다 같이 그 존재를 하는 그런 작품들을 선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중국 안의 현대미술에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위에민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떤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선을 보였을 때 인물 위주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 아주 과장되는 웃음을 통해서 인물 위주의 그림을 그렸지만 뒤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른 앤디 오홀이나 로이 리텐슈타인 같은 팝아트 작가들처럼 기존의 이제 명화들을 가지고 조금 그 명화에 대한 배경을 이용해서 그 특유의 웃음 짓는 얼굴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조금 더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을 하기에 거부감이 없게끔 좀 이렇게 친숙함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어떤 사실주의적 그림보다는 그렇게 좀 과장되어 있는 캐릭터가 지금 좀 대중들한테, 관객들한테 좀 어필이 됐고, 또 미술 수집가들이나 평론가들조차도 그 위에민준 그림에 나타내는 웃음 안에서 모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심리적인 부분이나 또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에 대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또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웃음 시리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면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나 미궁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우리가 위에민준 하면 웃음, 장면, 미궁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물 위주의 중심으로 위에민준이 그림을 그렸다면 아주 오래된 명화들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빼고 그 안에 되는 배경들만 그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좀 인물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닌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중심이 되는 풍경화 위주로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면 시리즈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시리즈로 작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들을 가지고 중국이나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과거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부분, 또 신앙적인 부분, 또 이제 예술가들이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는 관객과의 소통, 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되게 신중국화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스스로 자기 작가 주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나타낸 작품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미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유해민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의 특성들 중에서 좀 되게 난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유해민준은 보통 그림을 주로 많이 그리지만 뭐 판화, 조소라면 이제 조각 분들을 얘기하는데, 뭐 한쪽 어떤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주 그 전천후적,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그냥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술 작가로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서 한번 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실제 유해민준 작가의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 등장하는 그 웃픈, 예, 요즘 말로 우푼이라 그러죠. 되게 이렇게 좀 아주 환한 웃음은 짓고 있지만 무언가 그 안에 다른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으로 자기 인물 프로필 사진을 찍은 실제 그 작가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 작품 앞에서 활짝 웃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좀 씁쓸한 웃음처럼, 허탈한 웃음을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유해민준의 어떤 인물상, 인물 위주의, 뭐 아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배경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자기 본인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중국 미술, 현대 미술계에 어떻게 보면은 딱 등장을 하는 순간부터 전 세계적인 그 수집가들이나 그 평론가들, 또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작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블루칩 아트가 아주 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아주 중국에서는 지금 전대미문의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런 4대 천왕 안에 들어가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과장되어 있는 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과 또 자기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중국, 자기 자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이야기, 혹은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내가고 있는 작가인데요. 오늘 저희 그 교육 지원 프로그램 스마일 페이스 캐릭터 그리기를 통해서 꼭 유해민준의 어떤 그림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인 이제 자기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자기 얼굴을 되게 과장되게, 예? 나는 눈이 작어, 그러면은 눈을 오히려 더 작게, 또 나는 되게 얼굴 형태가 동글동글해, 그러면은 꼭 터져나오는 풍선같이 더 동그랗게, 그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인만의 좀 나의 재해석, 좀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그렇게 통해서 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기kim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마일 페이스 캐릭터 그리기라는 주제로 나만의 얼굴을 과장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술 킷, 이번에 키트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캔버스와 붓 2개인데, 붓은 4호와 2호. 1호는 작은 부분이나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필요하고, 1호하고 4호, 그리고 물감은 이렇게 총 7가지인데 이거는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약통에 따로 나가요. 그리고 매직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건 스케치할 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볼펜이나 집에 유성펜이 있으면 있으면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선을 과감하게 그리는 게 이번 작품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뭐 틀리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매직으로 그리면 지울 수가 없어서 종이에 우선 연습을 한번 하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지 이제 뭐 형태나 이제 뭐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계획이 생겨지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저도 미리 연습을 했는데 이제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모든 그림은 이제 뭐 동그라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동물이 있더라고요. 뭐 돼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모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뭐 돼지도 동그라미로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코, 그리고 눈, 그리고 귀. 그 다음에 고양이도 동그라미로 시작을 해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는 뾰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먼저 연습해 보면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리 이제 뭐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이제 위에민준 작가처럼 이제 얼굴을 부각시켜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이제 미리 웃는 모습을 과장하게 그릴 건데 이제 집에서 자기 모습을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거울을 옆에 두고 뭐 눈이 작아서 컴플렉스면 눈을 크게 그려도 되고 좀 자기만의 특색 있게 작품을 그려도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천이거든요. 그 손으로 꾹꾹 누르면 이게 이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히 손의 힘을 조절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먼저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은 크게, 그리고 머리카락 약간, 그리고 웃는 모습, 눈썹은 조금 화가 난 듯한, 그리고 이거는 코예요. 그리고 입은 과장되게 이렇게 크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아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나는 이를 더 많이 그려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귀를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남자 같은데 여기에 머리핀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얼굴은 크고 몸은 작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그리고 장마철이라 비가 오기 때문에 장화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했는데요. 이제 색칠을 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색칠을 할 건데 4호하고 1호 사이즈 두 개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여기 동봉된 비닐이 있는데 이 비닐을 팔레트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제 저는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고 미리 남자 캐릭터 웃는 모습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여자아이만 색칠할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색칠은 하지 않고요. 이제 포인트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얼굴을 색칠할 건데 붉은빛이 나는 이 다홍 색상이 있어요. 요거랑 흰색을 섞어주면 되거든요. 이건 아크릴 물감. 집에서 있는 이렇게 요거트 병으로 이용해서 물통으로 쓰고요. 저는 흰색 물감 이렇게 하고 작은 붓으로 집에 나무 젓가락이 있으면 콕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색상을 흰색을 많이 섞어야 되는데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조금 진해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절반만 포인트를 넣어준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갈색. 이렇게. 네, 조금 뭐 포인트를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흰색 물감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요. 머리카락. 자유롭게 집에서 이걸 다 채워야 된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포인트만 넣어준다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옷은 노란색으로 할 건데 노란색 색상으로 물을 적게 하면은 여기 물감이 뻑뻑해서 이렇게 섞어주면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매직하고 물감하고 겹치는 게 보기 좀 이렇게 싫으면은 나중에 다 마르면은 다시 매직으로 마무리 해줘도 돼요. 그리고 장활은 여기 핫핑크 색깔. 핫핑크로 이게 작은 부분이니까 이 세필 붓을 여기 1호 붓을 이용해서 해도 되거든요. 색칠은 여기 뭐 이렇게 절반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에 앞에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다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색칠해 주겠습니다. 흰색을 살짝 섞어가지고 여름이니까 녹을 수도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도 돼요. 그리고 머리끈은 여기 여자아이는 핑크색을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귀가 빠져서 이렇게 하고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콧구멍도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고,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뭔가 아쉬워서 포인트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넣어주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는 좀 조심해야 돼요. 머리카락. 머릿결 나타낼 때는 이 세필붓을 이용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치아에 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검은색하고 흰색을 섞어서 살짝 이렇게 회색, 연한 회색빛이 나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항상 사인을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네, 방금 저 이다혜 작가 그 주 강사가 본인의 얼굴을 좀 과장되게 캐릭터로 한번 꾸며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집에 당장 가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정도로 그림을 참 쉽게 그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부러운 그런 그림인데,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그리기까지 본인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지우개를 안 쓰고 그림을 그린다? 많은 연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이제 우리 참여자분들이나 또 이런 영상을 보고 도전해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에 좀 과감하게 선을 쓰는 게 되게 그림의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그 주강사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지금 당장 캔버스에 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연습도 한번 해보고 좀 익숙해진다면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저만의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 작가가 저라고 한번 그려봤는데 어떻게 비슷하신가요? 오늘 한번 좀 색칠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굳이 힘을 흘려가면서 묻지는 않지만 과장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5번째 위예민들의 스마일 페이스 캐릭터 그리기까지 이제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6번째 수업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작가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박일광 주작가가 또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그 체험하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계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